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반드시 열릴 걸로 알았는데 예.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절차의 공정성을 반드시 충분히 보장을 해주어라라는 얘기를 예.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을 원래 워낙 뭐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어떤 징계와 관련해서 작은 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시비거리도 없애는 것 쪽으로 법무부도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의 어떤 판단이 영향을 미쳤겠죠. 뭐냐면 이 절차적 어떤 하자를 문제 삼은. 예. 법원에서 이제 직무정지 명령을 이제 다시 돌렸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사실 이제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된 부분만 판단을 했기 예. 때문에 그것과는 크게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겠죠. 제가 이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윤 총장 측에서 이런저런 이의 제기를 하는 거는 예. 첫 번째로는 그 자체로서 징계 자체에 대해서 방어하겠다는 것도 되지만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근거 있다. 자료로 삼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아마 좀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아예 그냥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윤 총장 측 어떤 그 반응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다. 헌법소원 효력정지 신청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전면적 어떤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나온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이 이 징계와 관련해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청구를 하는데 예. 근데 법무장관이 청구하는데 검사 징계위원들을 이 법무장관이 3명 외부위원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 법무장관이 지명을 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중대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중대로 징계가 이루어질 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법이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예. 다만 이것도 약간은 좀 정치적인 어떤 예. 걸로 보이는 게 예. 헌법소원은 원래 그 개인의 그러니까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기 위한 예. 절차이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아합니다. 말씀하시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아하고 그런데 어떤 이런 걸 하는 건 해볼 수 있는 법적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리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하나가 더 나올 때마다 예. 뭐 어떤 논란거리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고 그렇게 논란거리가 생기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뭐 징계위원회를 더 미루거나 뭐 아예 열리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게 아마 최선의 목표겠죠. 예, 이 위헌 신청한 거는 쉽게 결론날 부분은 절대 아니겠죠, 이거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예. 사실 이 부분에 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너무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꾸밀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이후로는 사실 법이 바뀝니다. 예. 이미 법 개정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익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다투는 절차이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가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아니고 예. 뿐더러 법이 아예 이게 개정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그렇게 있을지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윤 총장 측은 지금 징계위원 명단 달라. 법무부는 못 준다. 예. 어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밀렸으니까요. 예.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건가요? 결국 그 뭐 생각해 보시면 그 중에 검사 2명도 포함이 됐는데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검사가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지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알려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언론을 통해서건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뭐 압력이라면 압력이랄까 외부의 영향이라면 영향을 받을 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어떤 선후배 수평적 그렇죠. 인간관계 여기서 어떤 네. 압력이 예상되는지는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그냥 예.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력하게 예.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예. 사실. 예.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는 그걸 모르면 방어권의 침해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논리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뭐 그렇지만 이제 검사징계법 자체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예. 그 기피 신청이 꼭 그 미리 이 명단을 알려줘서 그걸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는 또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차는 징계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때 위원을 공개가 돼도
그때도 충분히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피 신청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좀 절차를 따져보면 네. 법무부에선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징계위원회에서 예. 다른 그 위원을 뺀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일단 열리고 나면 예.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피를 해서 위원회 어떤 구성이 안 되는 일은 좀 없다고 봐야겠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 그 사람 7명인데 예.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다수결로 이 사람을 뺄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예. 그럼 윤석열 총장 측이 이런 어떤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시기에? 결국에 이것들이 이제 윤 총장이나 이 주변에서는 이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예. 계속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위법성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자꾸만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 예. 과정에서 뭐 지금도 말씀 나누고 있다시피 하나하나가 뭔가 절차적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그게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예. 여론을 어찌되어 보면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이게 된다. 뭐가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네. 어떤 그 본질은 떠나서라도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그럴 수도 말씀이시죠? 있다는 그 결과 그렇게 실제로 말고. 또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장하는 거니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감찰 기록 누락 예.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감찰 기록 사본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예.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게 아까 형사소송법에 그 기일을 잡는 데는 5일 정도를 좀 주는 걸 형사소송법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감찰 기록 같은 경우도 법정에서처럼 뭐 검사가 미리 기록 수사 기록 사본 같은 것을 제공한다 이런 게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법무부하고 일종의 뭐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좀 벌였었죠. 아직 법무부에서 일부 기록을 사본을 예. 전달을 했고 그런데 그중에 윤 총장 측에서는 뭐 언론에서 만든 뉴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제대로 된 감찰 기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법무부 입장에서 징계위원회 당시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전까지 막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실제로 막았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추세로 보면 10일 날 열리고 어떤 결정이 나올까 이렇게 굴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으로서? 지금은 사실 이게 뭐 10일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아예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법무부에서 이것까지 어찌 보면 연기를 한 걸 보면 다른 어떤 중도 돌발 변수가 없는 한 10일에 개최하는 것은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예, 법무부 측은 그날은 그러니까 지금 이 미뤘던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린 이만큼 할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모든 세부적인 걸 다 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죠? 뭐 그거 더하기 앞으로 이제 혹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불법 과정에서 뭔가 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정리를 예. 하고 가겠다는 거죠. 어제 잠깐 그 판사들 반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어제 판사 조직의 분위기상 그렇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더 뭐 네. 약간 분위기는 약간 더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판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예. 그 반증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관 대표에서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뭔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가 뭐냐면 이게 법관은 각 재판부별로 다 독립돼 있고 예. 사법부 독립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 판사 사찰 부분이라고 보고 법관회에서 이거를 불법적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예. 나중에 개별 법원에 혹시라도 예. 가면 그 법원의 판사들은 법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 그럼 따라야 그런 될까요?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신이 이 사안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판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 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각자의 재판부가 한다는 아. 특성 때문에 예. 의견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만큼 이례적으로 볼수 강한 있는- 반발로 해석할 수도 예,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이었던 대응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헌법 소원. 소원 신청한 거랑요. 그다음에 또 월성원전 관련해서 영장 신청한 게 오늘 결과 나옵니까, 그게? 글쎄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영장 이 청구 부분도 약간은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예.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기 전날 한 400여 페이지 가량의 문건들을 훼손했다라는 건데
지난번 영장을 청구할지를 대전지검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는 감사 방해만 가지고 영장 예. 청구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하다였는데 예. 그 사이에 달라진 거라고는 사실은 법령 적용만 복잡하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감사 방해를 한 게 아니라 문서를 삭제했다라는 거고 문서를 삭제하기 위해서 그 방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방에 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방실 침입까지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지금 추가를 한 거였고 그렇게 법령을 이번에 추가할 수 있었으면 사실 처음에 추가를 안 했던 부분이 왜일까? 오히려 좀 그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툴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지금 혐의 사실이 뭐라 그러셨죠? 혐의 사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 올라갈 문서들 400페이지 가량을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게 공용 서류 무효죄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간 거니까 그게 방실 침입이 된다는 거고 또 감사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짐작은 갑니다만 공무원들을 변호하는 측에서 어떤 논리인가요? 공무원들의 변호 논리는 저 파일들이 이제 그 완성된 문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공문서를 손상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공문서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이제 침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 문서 공문서가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주제 같은데 이게 오늘 굉장히 어떤 오전에 좀 화제가 됐는데요. 화제가 되고 약간 뭐지 이런. 근데 이낙연 대표 여당 그 측근 중 한 분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 소속 부실장으로 불리는 분이었다고 하고요. 아주 오랜 정치적인 동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이 관리를 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 도중에 옵티머스 그 주식과 관련 관련사가 그 옵티머스 사무실로 쓰였던 사무실을 서울 쪽으로 오면서 그 사무실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그 옵티머스 계열사에서 사용하던 복합기가 왜 회사를 이렇게 공간을 쓰면 거기에 복합기들도 같이 인수를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수를 받으면서 그 옵티머스에서 사용하던 복합기 비용을 그러니까 그거를 옵티머스 쪽에서 가져가고 이쪽에서 서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개월치인가를 옵티머스 쪽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반으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합해서 46만 원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면 도대체가 이게 어떤 지금 추정이 나오는 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정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안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복합기 임대료를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보는 것도 사실 정말 우스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권의 당대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는 분에게 그걸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누가 상정할 수가 있으며 정말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이 설령 그렇게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뭐가 있을까요? 근데 관련해서 윤 총장이 수사 지시했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라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정치권과 관련된 어떤 대형 사건들이나 이런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생명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이 부분은 혹시 의혹이 될 만한 게 있다라면 밝혀야 될 것으로 반드시 보입니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정황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에 추가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나타나질 않아서 그다음에 발견까지도 좀 오래 걸렸고 하루 이상이 걸린 거죠. 하루가 걸린 거죠,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어떤 규명이 돼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